자,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재한 게 많죠? 네. 할 말이 많으시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오후 내내 바쁘긴 했습니다. 예. 자, 검찰의 예.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은 뭐 명시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단 반발하고 있죠. 예.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제, 오늘, 그제 뭐 예. 포함해서 주말 내내 예. 그 이른바 이제 정치 검찰의 준동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상당히 세게 파격적으로 집단 뭐 분야별로 뭐 초임 검사면 초임 예. 검사대로 그다음에 검사장급은 검사장급대로 조직적 반발을 예.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핵심은 특히 이제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바는 예.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뭐 사실 기성 언론 포함해서 앞다퉈서 하루 종일 기사를 쏟아내고 예.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의외로 상당히 평온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뭐 혹시 어떤 역할을 했다, 예. 직접 개입한 흔적이 예. 있으면 그걸 감추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뭐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평소에 전화 잘 안 받던 사람들 다 전화 받아서 해명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 온 브리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입장 물어보면 관계자들 반응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지금 한가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축하는 분위기고 오늘 뭐 온갖 기자들이 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 취재를 했을 텐데요. 대체로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취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직접 대통령실의 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취재한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 누구도 네.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100% 확인했다. 100% 확인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 전화를 하거나 뭐 법무부 장관에 연락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관여한 바 없다. 실제로 실명 뭐 누구 이렇게 직책까지 다 확인을 해줬는데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 뭐 누구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그러니까 뭐 다 예상은 되실 텐데 예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상세히 확인 잘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작심하고 확인해 줄게. 그런 사실 없어라는 것을 명토바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이 항소 포기의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의심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대통령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만큼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냐. 억울해서 팔짝 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죠. 제3자 뇌물로 엮여 있는데 아니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업자들하고 대장동 개발을 해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남겨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뭐 일전 한 푼 이익 본 게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중에서도 남욱, 김만배, 유동규라면 사실상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량에 도움 줄 만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법익이 있는 거냐. 어떠한 법률적 실익이 있길래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겠냐. 한번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라. 동기와 목적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7일 그 법원에서 직접 법정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장동 사건에 혹시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검찰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실체 없는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런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 전임 정권에 빌붙던 검찰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반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보여줄 거다. 아주 강경한 어조네요.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에 예. 이례적으로 30분간 확실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예.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검찰개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게임으로 치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반격에 예.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의지도 그렇고요. 여당의 의지도 그렇고 예. 또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검찰이 이런 그렇습니다. 프레임으로 저항하기가. 예. 예. 그렇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되게 오래돼서 예. 대장동이 대체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을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에게 적용하면 전부 다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 특가법상 이게 배임죄에 해당돼서 예.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번에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뭐 검찰이 주장하는 7천 몇백억에 해당하는 금액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428억 정도만 인정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오로지 이것을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검찰주의자들의 부활, 친윤의 부활 이걸 꿈꾸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예. 판단이 아주 정확해 보입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요. 네. 출근길에 분명히 밝혔지만 네. 그럼 이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총장이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실제로 여권 내부 취재를 해보면 예. 오히려 이번 건은 사건을 만져서 더 키운 격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항소하도록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을 거를 글쎄요. 괜히 왜 항소 포기 절차를 밟아서 이슈를 만드냐. 예. 에이펙으로 분위기 좋은데 마치 이것은 재판중지법 시즌2와 같은 거 아니냐. 예. 구태여 이거를 왜 구태여 문제를 왜? 예. 만드냐.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항소를 통해서 예. 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당장 유동규만 하더라도 네. 3년 받기로 했는데 지금 8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5년 더 살게 생겼으니 본인이 안에서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토로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걸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이제 유무죄 다 판결이 날 텐데 뭐하러 중간에 이런 일을 했냐.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정부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 제가 오늘 뭐 다종다기한 분들을 취재했는데 그 소위 이제 그 연차가 높은 고연차 법조 기자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확인해 드린 바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장관이 검찰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도 준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주변 취재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어떤 그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아마도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찰이 이번엔 꽃놀이패를 주게 됐으므로 이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으로 장관 기소하고 그리고 노만석 대행 사퇴를 종용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는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건을 줄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을 싹 다 수사하면서 반격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다소 황당하다라는 이제 반응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직권남용으로 뭘로 기소를 하냐. 직권남용 기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어떤 수사 검사가 바로 법원에 기소장 내는 경우가 있냐. 당연히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든 부장 차장 내부에서 의논도 하고 결재 받고 뭐 서로 그러면서 기소 여부도 결정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현장 수사 검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기소한다? 이거 예.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 도대체 그런 보고라인이 왜 있는 거냐?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 국회 상임위 차원에 출석했을 네. 때 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 처리하면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 사이에 전화 통화는 일체 없었다는 네. 점이 확인이 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 검찰이 국민주권 정부를 흔드는 차원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검찰의 집단 행동이 나온 마당에 종국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 전반의 과정을 들춰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진입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됐든 그밖에 뭐 국조가 됐든 네. 뭐 입법 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 조작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밝혀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이른바 정치 검찰들이 이번에 속내를 드러낸 이상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예. 정부로서도 지금 검찰 개혁을 어떤 제일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요 국정 과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 예. 정부로서도 예. 강경하고 단단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좀 맞습니다. 조기에. 예. 지금 이 오늘 사건이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예.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2012년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은 후퇴했어요. 주춤주춤하고 주춤주춤하고 물러났고. 물러나고 뭐 검찰을 다독이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죠.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늘 그런 검찰도 방식으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을 학습 효과가 것이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이면 된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제 이런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사실은 부안해동하는 게 기성 언론이죠. 네. 그 받아서 막 쓰고 있는 네.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도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분석과 평가가 정치권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검찰주의의 환원을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또 화려하게 다시 한번 부활해 보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마저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요구권도 흔들릴 수 있겠군요. 예, 그런 네. 상황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확실하게 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실제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군요. 예, 분위기는. 상당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삼각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검찰 그다음에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야당 네. 이렇게 보수 정당 이렇게 삼각 동맹을 이루고 이제 이게 탄탄한 고리로 그동안 계속 예. 여론 시장을 흔들어 왔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뉴미디어가 상당히 예. 발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정치 뉴스를 접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계속 속보에 대한 뭐 해석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예. 때문에 과거처럼 여론이 그렇게 훅훅 움직이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는 한 대통령실이 흔들리거나 정치권 자체가 정치 검찰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보안수사 요건도 없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어떤 잘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예. 대통령실에서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는 체크 포인트가 예. 있는데요. 요약하면 정치 검찰의 반격입니다. 예. 대통령실도 정치 검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네. 점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일이 것이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이렇게 늘 했었죠. 그렇죠. 계속. 예, 예.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네.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네. 준비 중에 있다. 딱 윤석열식으로 지금 반격을 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 네.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워딩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예. 고민하겠다. 예. 오늘 사실 말입니다. 네. 이 어떤 대장동 뉴스에 묻혀서 그렇지. 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선물 얘기도 참 예. 이게 작은 뉴스는 아닌데요. 엄청 큰 예. 뉴스죠. 엄청 큰 뉴스고 사실은 2023년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이라면 그때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거의. 예. 이것은 아무개를 위한 선거다라는 그 분석이 있을 정도였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예. 2022년 12월 19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바꿉니다. 예. 원래 7대 3이었거든요. 예.
당원 7, 그다음에 여론조사 3 이렇게 7대 3이었는데 이거를 100% 당원 투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 쪽이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2023년 1월 5일 날 권성동 대표가 가장 유력했고 당시 통일교의 후원을 받는 이제 그런 후보였죠. 뭐 당시 이제 특검 수사에 따르면 3천 명인가요? 3천 몇백 명이 이제 집단 가입하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월 17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 해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저앉히고 연판장이 돌고 막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 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요.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다 보면 이것은 상당히 그 누군가의 검은 손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매직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거의 보이는 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선물하면서 남편의 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메시지를 동봉해가지고 이 정도 워딩이면 노골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딱 그 문장에 다 포함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우면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크면. 근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체로 그런 뇌물을 받게 되면 그 증좌에 해당하는 물증들은 없애고 물건만 놔두는데 같이 킵해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궁금해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뭡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누가 준 건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밀어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아챙긴 뇌물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파도 끝이 없다. 근데 이 파도 끝이 없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기서 어떤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고 안 받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내미는 사람 건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하고의 관계에서 1억 원 수수한 문제로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김기현 의원 건이 터져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술렁이고 있고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그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정당 사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가 있다. 일파만파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뇌물 사건이 아니라 이 김기현 의원 부인이 준 이 그 가방 이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쥐고 흔드는 아주 핵폭풍급 사건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국민의힘 내부는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시간 다 됐는데 김기현 의원은 특검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특검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상하죠.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 사회적 이례적 선물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짜리 뇌물을 건네고 이거 사회적 이례적으로 준다. 그리고 워딩도 똑같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입니다.